제가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어서 가장 많이 한 게 PPT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챗GPT랑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너무 편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였어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공유하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또 미국 문화랑 다른 게 미국 문화는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그냥 내용만 있으면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근데 한국은 보는데 슬라이드가 너무 화려하고 다 예쁘고 다 예술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미적 감각도 없을 뿐더러 잘 못하는데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꿀팁은 총 4개인데요. 하나는 내용부터 생성해서 슬라이드에 예쁘게 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주제만 넣어주면 얘가 막 생성해가지고 내용 뽑아줘서 슬라이드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문서를 중요한 요소도 알아서 AI한테 뽑아서 인포그래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시각화하기. 세 번째는 전 논문을 많이 보는데 이 논문을 한 장에 요약해서 볼 때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뭐 강의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예쁘게 그 논문에 대해서 요약하게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만든 어떤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도화하는 프롬프트. 그래서 4가지로 한번 일단 첫 번째 챗GPT 나오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프롬프트 템플릿. 그때 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오른쪽에 한국어 버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A 플러스 역할인데 역할이 사실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쓰는 입장에서 대학원생, 일반인, 사무원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주제에 대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상세하게 작성해줘. 그리고 어디언스도 정해줬어요. 클래스메이트, 그다음 뭐 선생님, 교수님, 일반 대중, 그리고 블랙 포인트를 사용해서 제목 넣고 3개만 뒷받침하는 문장들, 학문 자료 사용해주고 발표 시간 5분이고 5장 만들어주고 뭐 영어나 한국어로 말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템플릿처럼 잘 쓰다가 저도 이제 3년 차거든요. 이 프롬 엔지니어를 한 지가. 요즘엔 더 디테일해졌어요. 그래서 주제, 목적, 발표 목적이 뭐냐. 정보 전달인지 설득인지 분석인지 비교인지. 사실 발표 시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래도 길이가 좀 길어지려면 이런 식으로 좀 상대적인 시간을 좀 알려주는 게 좋고 청중 유형이 누군지 사전 지식 수준. 예를 들어 제가 되게 어려운 내용을 하는데 수준이 초급이면 용어를 다 바꿔주거든요. 예시도 바꿔주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 슬라이드 수가 8장에서 12장이 넘어가면 얘가 계속 이상한 내용을 해보니까 12장까지만 잘 나와요. 슬라이드를 뭐를 포함해야 되는지 제목, 부제목, 발표자 정보의 제목 슬라이드, 목차, 본문 슬라이드, 결론 요약, Q&A까지 진짜 완전 정석, 발표의 정석. 디자인 여기가 중요한데 이거는 스타일대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저는 키워드 중심의 블랙 포인트를 썼고 문장이 아닌 구문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각 슬라이드에 대한 형식 같은 거 지정해주고 어떤 자료를 쓸 거냐 AI가 자동으로 설치해 주잖아요. 검색해서 최근 3년 이내 reliable한 source 그다음 통계 수치 시각 자료는 차트 그래프 이미지 유형을 제안해달라. 만약에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파트 3은 요걸로 꼭 내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요거는 뭐 다른 언어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왜 발표 스크립트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이 AI가 이 발표자 노트도 너무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방에 나오는 PPT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세요. 지금 사용한 모델은 클로드예요. 여러 가지 생성형 AI가 있는데 저는 PPT 만들 때 클로드를 써요. 클로드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오른쪽처럼 나와요. 지금 주제는 프롬 엔지니어링과 LLM의 맥락적 한계, 정보 전달, 전문가 집단, 중고급 12장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단어가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요거를 가지고 제가 뽑아본 거를 한번 보실게요. 주제만 좀 채워놨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서 이런 내용이 뽑혀요. 근데 여기 가끔가다 출처를 없는 거를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후속으로 출처를 링크로 달고 이 내용 중에 쓸모없는 내용을 빼고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아까와 다르게 제가 필요한 것만 나오게끔 했고 더 상세하고 여기 출처 보시면은 눌러보면
실제로 있는 것만 이렇게 가져다 줘요. 그러면 자료 검색하는 시간 되게 많이 줄어들겠죠?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PPT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제가 오늘 또 다 드릴 건데 일단 결과물 한번 보실게요. 결과물을 보시면 얘가 이 파워포인트의 대문, 제가 화려하게 뽑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맥락 처리 메커니즘 자기가 그려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정도만 해줘도 너무 좋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뽑아서 만들었던 프롬프트는 항상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슬라이드 크리에이션, 슬라이드 만들어주고 하나당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16대 9 비율. 네. 띵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퍼플하고 보라색하고 그레이랑 라이트 블루, 그다음 폰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너가 보고 알아서 라인이나 바나 파이 그래프를 추천해줘. 그리고 아웃풋 포맷은 이거 이따 보여드릴 텐데 왜 반응형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반응형 이따 보여드릴 거고 CVG 포맷으로 많이 쓰시죠. 이 포맷. 익스포트를 이걸로 해주면 파워포인트에 그냥 복사해서 그룹 해제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같은 거에 대한 지침을 줬어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생성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 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100% 절대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아웃라인을 잡아두고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 아까 전에 제가 인포그래픽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AI가 한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은 그 반응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죠. 움직이죠. 네, 움직이죠. 반응형. 이게 이제 반응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가 알아서 다 코드를 짜줘요. 필요한 거를. 최종 출력물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이거를 위한 쓴 프롬프트예요. 역할을 클로드에서 크리에이티브한 PPT 디자이너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문서를 먼저 넣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통계나 데이터가 있는 그런 문서를 넣고 내가 거기에서 중요한 어떤 수치들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 팩트나 figures나 어떤 인사이트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뽑아라 라는 게 1단계고요. 슬라이드 크리에이션은 똑같아요. 3번도 똑같고 16대 9, 띠 색깔, 차트 어떤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액트, 아까 반응형으로 뽑아달라. 그리고 텍스트랑 어떤 공백 사이에 있어서 밸런스, 정보의 하이러키, 그다음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추가해서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전에 이렇게 뽑히고요. 이번엔 직접 해볼게요. 논문이요. 논문을 많이 뽑는데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이번에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논문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이 프롬 엔지니어링을 하나 넣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큐멘 애널리시스. 이거는 그냥 인포그래픽용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논문을 넣고 이 논문의 지스트를 핵심만 이렇게 담는 그런 프롬프트가 여기 있어요. 요거를 진짜 평소에 많이 쓰니까 요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복사해서 저처럼 쓰시면 돼요. 제가 만든 거를 그냥 쓰시면 너무 편해요. 보시면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생성을 하면서 좀 걸려요. 왜냐면 많은 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읽을 때는 항상 이 abstract하고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결과는 뭐며 한계가 뭔지만 보거든요. 네, 그것만 한 장에 담을 수 있도록 아까 전에 그 프롬프트를 써서 슬라이드 내용을 디자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옆에서 열심히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요게 프롬프트라는 거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이따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실 거고 또 제가 많이 쓰는 PPT에 있어서
저는 학회 컨퍼런스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아카데믹한 학회는 두 가지의 발표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서 인쇄해가지고 여기 앞에 서서 오시는 분마다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주로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했는데 딱 한 번 네, 졸업 전에 지금 하와이 대학교 나오고 제 실제 그때 리서치 네, 썼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렇게 만드는데 진짜 저 죽을 뻔했어요. 저 미적 감각이 없어서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뽑은 걸 생성형 AI를 통해서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바꿔줘라고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실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고도화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그래서 고도화하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다가 제 포인트입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SVG로 다운로드해서 PPT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고 얼마든지 수정해서 쓰면 되고 네, 내용이 혹시 잘못 생성되는 게 없는지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나와도 저는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잘 쓰다가 이것도 이제 그 클로드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가 만들어 준 것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쉬워요. 리디자이닝, 아카데믹 포스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학회 포스터 제가 쓴 거 제가 제 거를 그냥 넣고 아카데믹하게 개선해달라. 리액트 형태로 필요한 거 바꿔주고 시각화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서 지금 너무 잘 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HTML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응형으로 쓰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학교 로고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서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쓰고 마지막 하나 소개드릴 거는 저는 이제 요즘에 학생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많이 쓰는 게 제가 최근에 PPMS라는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푸시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컨셉인데 저희 일에 프리랜서로 디자인 봐주시는 분이 디자인 잡아줬어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제 한번 외주가 끝나면 수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요청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네온 컬러가 띠이라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쓸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요즘 생성형 AI 그 띵 컬러가 네온 컬러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자칫 밋밋하니까 약간 이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쓰는 프롬프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컴퍼니 프로덕이다. 회사 제품이고 디자인 엘러먼에서 미니멀로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스트레치직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다운받아서 제가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프리미엄 비즈니스 필 이런 단어를 잘 써야 돼요. 네, 잘 써서 하면 얼마든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생성형 AI 때문에 제가 인건비도 많이 아끼고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Professional Business Slide for Company Introduction 했을 때 여기에서 제가 넣었잖아요. 넣고 이거 PPT 넣고 대화형 아티팩트로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요청하면서 아까 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내 것만을 처음에는 뭔가 톤이 다운됐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한번 수정을 봤어요. 네온 컬러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색깔까지 지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피그마나 포토샵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바꿀 수 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꿀팁이 이 또한 이 모든 프롬프트를 다 더보기란에 제가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시고 단 챗GPT로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클로드를 쓰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고 꿀팁이면 좋겠네요.